오늘 경이로운 소문 12회는 다행히도 시원한 사이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정형 형사를 죽인 범인이 누군지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됐네요. 마치 비숲2에 나왔던 사진에 투영된 경찰 시계처럼 오른손에 차 있는 경찰 시계만이 범인의 증거로 남아있는 상황. 과연 김정형을 죽인 범인은 누구일까요? 먼저 용의자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신명희와 조태신은 김정형을 죽일 동기가 충분합니다. 이들은 카운터들이 다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을 방해하는 사람은 김정형 한 명 남았다며 대화를 이어갔었죠. 그러나 이들 중에 직접 총을 쏜 범인은 없을 듯합니다. 일단 김정형 살해 전 둘의 모습에선 오른손에 시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태신은 왼손에 시계를 차고 있었죠. 그렇다고 이들이 범인이 아닌 건 아니죠. 이들이 누군가를 매수해서 김정형의 살인을 사주한 범인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경찰서장 최수룡도 용의자 중 한 명이죠. 가모탁이 기억한 20년 근속경찰 시계만 보면 최수룡이 범인일 확률이 높은데요. 그런데 최수룡은 자기 팀원을 죽일 만큼 강심장은 못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최수룡은 더 이상 자기 식구 건들지 말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으며 직전에 조태신 회장한테 굴욕까지 당하며 그에 대한 분노를 삭히는 모습도 보였었죠. 또한 직전에 노한규를 취조하는 화면을 보는 장면에서도 오른손의 시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청신이 범인일까요? 가모탁 뒤로 모자를 뒤집어 쓴 범인인 듯한 실루엣은 지청신에 가장 가깝긴 하죠. 그러나 지청신이 범인이라면 총을 사용해서 사람을 죽였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청신이 등장했다면 가모탁이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악귀 냄새를 맡았을 것 같고요. 결국 남은 용의자는 김정형의 조수 형사인 강한울밖에 없어 보입니다. 일단 김정형은 범인이 창문을 똑똑 두드렸을 때 창밖을 돌아보면서 매우 밝은 미소를 지었죠. 김정형이 이런 미소를 지었다는 건 제법 친한 지인을 만났다는 거겠죠. 그리고 강한울은 강력계 다른 파트로 이동하면서 과장과 미소를 지으며 얘기하는 등 조금 의아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죠. 비록 오른손에 찬 시계는 보이지 않았지만 현재로선 강한울 외의 범인이 딱히 생각나지가 않네요. 경이로운 소문이 추리 드라마는 아니기에 범인 찾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스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카운터들은 신명희를 막기 위해 그의 대선 자금줄을 차단하기로 마음먹었죠. 이들이 돈이 돈 트렁크를 빼돌리는 장면과 신명희가 물로 가득 찬 트렁크를 열 때의 장면은 정말 사이다 그 자체였습니다. 거기에 카운터들은 정말 소중한 증거물을 찾게 됩니다. 바로 7년 전 살해당한 김영림의 사체가 보관된 노란색 트렁크였죠. 최장물은 신명희와 조태신 그리고 노한규의 지문을 채취해 DNA 검사 의뢰를 하였고 그 결과 김영림의 사체에서 신명희와 노한규의 DNA를 발견하며 체포영장 발부까지 이끌어냅니다. 또한 오늘은 두 악의 축이 분열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먼저 신명희와 조태신이 갈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신명희는 대선 캠프를 다른 인원으로 꾸리며 조태신을 배제했고 조태신은 신명희를 압박할 카드로 김영림의 사체를 선택했죠. 물론 사체를 카운터들이 중간에 빼돌리며 조태신의 계획은 무산됐지만 예고편에 나왔듯이 조태신이 신명희를 압박할 또 다른 증거를 보여주며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청신과 백향이가 갈라지는 모습도 나왔었죠. 지청신이 신명희를 압박할 수 있는 레코더를 가지고 있는 걸 알게 된 백향이는 그 레코더를 호시탐탐 노려왔고 결국 빼돌리는 데 성공했죠. 후에 지청신에게 잡히긴 했지만 강한 두 악기의 관계는 언제라도 갈라질 수 있어 보이네요. 13회 예고편에선 지청신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며 완전체로 변하는 모습이 나오네요. 그리고 위계는 이를 잡기 위해선 결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단 융인들이 결계를 만들고 카운터들이 악귀를 그 결계로 소환한 뒤 융세계에서 처리하는 방법인 듯한데요. 완전체가 된 지청신을 과연 결계에 가둘 수 있을까요? 그럼 저는 좀 더 자세한 13회 예고편 뇌피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